검찰 내부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는, 특히 사실 검찰 얘기를 좀 해보자면 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 상황. 그러니까 일선 검사들도, 부장 검사도 뭐 얘기를 했지만은 일선 검사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간부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럼 이걸 즉시항고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되면 다음에 검찰이 만약에 네. 어떤 수사를 해가지고 구속 기소를 하고 이럴 때 어떤 꼬투리가 잡히고 이러면 그때마다 그냥 뭐 인권 보호해야지 이러면서 대통령 사례 있잖아 이렇게 하고 갈 것이냐. 네. 검찰 내부 입장에는 부글부글하는 것이고, 네. 검찰의 이른바 이제 수사할 수 있는 그런 칼날을 무디게 하는 상황으로 만들어 네. 가고 있는 것이고, 네. 조직 전체를 보면은 이게 정말 마이너스고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이니까. 엄청난 그 검찰 법원 다 지금 법원에서도 그런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 1심 결정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맞춰서 이제 해야 되는 거냐. 그렇죠. 검찰도 빨리 이걸 마찬가지고요. 판단해줘야 되는데. 엄청난 지금 혼란이 있어요, 실제로. 그 부분. 그리고 신무정 총장은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상황들을 보면 검찰이 김성훈 차장에 대한, 이광훈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계속 기각하고 이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까? 네. 이걸 봤을 때부터 그때 우리 검찰 수뇌부가 뭔가 내란 사태에 있어서 엮인 게 있을 것이다라는 좀 합리적 의심을 해왔는데, 그게 또 확인된 셈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예.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검찰에게 3번이나 했는데 검찰은 그 3번 다 돌려요. 그렇죠. 3번 다 차장에 돌려보냈어요. 대해서는. 근데 김성훈 경호처장인데 김성훈 경호처장이 어떤 키맨이냐면은 그 비화폰 관리 주체예요, 경호처가. 네. 비화폰이 드러나는 것 또는 비화폰과 관련된 서버가 드러나는 것, 이것을 두려워하는 거 아니냐 검찰이. 또 더 나아가서 대검의 이진동 차장과 김용현이 출석하는 과정에서 비화폰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아주 유력한 그런 그 주장 중에 하나가요. 대검이 비화폰의 실체, 비화폰 통화 내역, 서버의 어떤 실체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 아니냐. 네. 그것을 막고자 하는 측면에서 계속 이렇게 영장도 발려하고 이러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의심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합리적 의심이 들고요. 네. 그래 정점을 찍은 게 바로 윤석열 풀어준 거. 그러니까 이게 흐름이 다 연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김성훈 차장 그 얘기를 해보자면은 비아폰 이 문제, 뭐 이제 국무위원한테 나눠주고, 국무위원한테 그러니까 당시 이제 후보자 시절에 종이를 나눠줘가지고 김건희 번호까지 있는 네. 비아폰 번호 나눠준 다음에 네. 이거 전화오면 잘 받아라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예. 그러니까 그런 비화폰 문제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검찰에서 중앙선관위, 중앙선관위의 이 그 방첩사. 뭐 검찰이 갈 거야. 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실제 뭐 대검의 무슨 부장이 갔네 맞네 뭐 통화를 했네 제보가 마네 있었다고 이런 얘기들이 했죠. 계속 있어 왔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런 내란 관련 사안에 대해서 검찰이 자유로운 거냐라고 하는 이런 의문들이 이제 계속 증폭되고 있어요. 그 부분이네요. 예, 이런 상황 출동 하에서 제보. 예. 영장이 계속 반려되고 내란 수괴인 윤석열을 풀어주고, 그러면 이런 상황 하에서 네. 윤석열 내란 수괴나 다른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에 대한 공소유지 형사재판 과정을 이 검찰이 네. 제대로 끌고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은 당연히 들고요. 네.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을 보면은 검찰은 일관돼요. 네. 어떻게 보면 일관돼요 이게. 그러니까 뭐 어느 한 부분에 비하폰에 대해서만 그러는 것도 아니고 일관되게 윤석열 편을 들면서 윤석열 정권을 연장시키기, 윤석열 풀어주기 위한 그 차원. 또 더 나아가서는 김건희 이제 보호하기 위한 네. 비하폰 그 면에서 또 이 서버를 계속해서 지키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검찰도 그거 네. 다 주려는 생각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 지금 내란 상설 특검이 최대행의 추천 의뢰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막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란 특검법들이 계속 무산됐잖아요. 예. 저는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실체들이 있고요. 네. 공소 유지도 특검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소 유지도 검찰에게 맡겨줄 수 없다. 특검에서 해야 된다. 예, 참 특검이 너무나 아쉽고, 네.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최상목 대행, 그 길목을 지키고 있는 최상목 대행 왜 이 사람을 그 자리에 뒀어야 됐느냐라는 또 아쉬움이 있고, 네. 맨 처음에 이제 국무위원들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의심이 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다 날려버렸어야 된다. 네. 그 시점을 놓친 게 너무 아쉽다는 또. 과거 박근혜 탄핵 사건을 보면은 특검은 뭐 당연지사였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당연지사인 것들이 지금 계속 안 되고 특검도 무산되고 저렇게 뻔뻔하게 나오는 건데 네.
저런 집단을 상대하려면은 음. 단호하게 예. 원칙대로 원칙대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아유 그 역풍 불어. 아유 그거 너무 세게 나가는 거 아니야? 너무 네. 강경파 네. 아니야? 이런 얘기가 예. 나올지라도 원칙대로 갔어야 된다. 예. 지금도 가야 된다 원칙대로. 예. 그럼 의원님 말씀 좀 들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제 가야 되고 어떤 네. 길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건데. 지금 돌이켜 보면은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아쉬움이 있잖아요. 네. 여기서 또 이렇게 원칙적인 행보를 안 가져가면 좀 또 시간이 지나면은 돌이켜서 또 아쉬움을 또 호소할 겁니다. 생각을 할 수가 네. 있다. 지금이라도 네. 그런 부분들을 단호하게 가져가야 된다고 보고요. 음. 안 그러면 심우정 총장이 왜 이런 판단을 했을까의 한 네. 축에서 내가 이렇게 해도 음. 민주당은 탄핵 못 할 거야. 아. 저는 이런 판단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소위 저쪽에서 주장하는 줄탄핵 프레임, 역풍 프레임을 가지고 몰면서 분명히 네. 국민의힘이나 정부에서 그렇게 몰 거기 때문에 그러면 민주당 움직이지 못할 거야. 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는 심우정 총장이 지금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지금 이 상황이 그렇게까지 그렇네요.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그렇네요. 더더욱 이게 감정적 대응이 아니고요. 네. 분명하게 어떤 책임 추궁을 해야 됩니다. 그래요. 이제는 그러니까 참 그런 것 같아요. 저쪽에선 그야말로 이제 죽자고 달려드는 상황인데 야권에서는 좀 너무나 네. 뭐 눈치도 보고 이래 왔던 게 아닌가라는 반성을 또 하게 되는 것 같고, 자 지금 뭐 이제 시청자분들이 또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국민들은 의문 다 알고 있어 해결을 해야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해법을 좀 강조해 주시고 알려주세요. 이런 댓글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시니까 지금 네. 이 상황은 다 알겠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일, 해법 이것 좀 말씀해 주세요라는 질문이 댓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 7시 광화문 광장으로 모여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추운 겨울날을 함께 보냈는데요. 송구스럽지만 예. 예, 신속한 파면 촉구를 위해서 파면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함께 네. 거리를 또 지켜주시면 그게 가장 지금으로서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뭐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또 단식에 시민들과 또 함께하겠다 이런 네. 의원도 계시고 예. 시민들과 함께 이 자리를 계속 지키겠다라는 분도 계십니다. 예, 민주당도 광화문 앞에 농성장을 마련했고요. 농성을 같이 들어가고 네. 또 그 광화문 앞에서 7시 집회 끝나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가지고 계속 릴레이 발언을 1시간 반 정도 진행을 계속 할 거고요. 오늘부터는. 네. 그리고 말씀하신 단식하시는 분도 지금 결의를 밝히신 의원님도 있습니다. 계시고. 예.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긴장감을 갖고 네. 파면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우리가 비상하게 움직이자. 그리고 집에도 가지 말고 국회에서 네. 계속 대기하자. 이렇게 좀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소파 보니까 글쎄요 좀 이제 넓어 보이긴 하던데 네. 불편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생각보다 넓지는 않더라고요. 사실. 그래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예. 난방이 잘 안 돼요. 국회가 아. 새벽이 되면 춥습니다. 그렇군요. 예. 난방을 줄여버리는군요. 아니, 평소에도 예. 온도를 많이 안 올리더라고요. 그렇게 그게 뭐 에너지 방침인지. 절약을 위해서 예. 국회가 근데 밤이 되면 더 쌀쌀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아마 이 국민들께서 이 국회의원들도 야당 의원들도 지금 이제 비상대기를 하고 쪽잠을 자고 있는 상황. 국민들도 사실 지금 내란성 이 스트레스 불면증, 때문에 네. 불면증 계속 느끼고 계세요. 그러니까 매일 매일 딱 그냥 새벽에 선잠 자다가 계속 뉴스 보게 되고 이렇게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핸드폰 켜가지고 네. 속보 안 뜨기를 속보 안 떴네. 그러면 그나마 다행인데 뭐가 새로운 속보가 뜨면은 뭐 이상한 일들이 계속 발생을 하니까 지난주 금요일 오후에 저도 막 그게 두려워요. 딱 봤을 때 구속 취소해서 이게 뭐지 구속 취소 인용? 이거 이미 끝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했는데 그게 떠서 지금 이 사태까지 오게 됐는데 간절하게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행동하는 우리 시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이런 모습이 헌재 재판관단에 또 영향을 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헌재 재판관들 보니까 이게 여론에 또 민감하더라고요 보니까. 맞아요. 그 헌법재판소도 네. 재판관들도 지금의 이 상황이 굉장히 좀 혼란스럽게 더 흘러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구속 취소까지 결정이 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더 음. 늦추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다 하고 있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또 광장에서는 또 극우 세력, 윤석열의 언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진영 대립과 혼란들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을 누구라도 다 알잖아요. 헌법재판관들도 모르겠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용도 중요하지만 신속하게 판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 않냐. 네. 이런 얘기들은 다 나누고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음. 오늘이 바로 역대 최대 선고 기일입니다. 근데 네. 오늘 못했어요. 못했다. 선고가 가장 늦어지는 대통령 네. 탄핵 사건이 된 겁니다. 음.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더 속도를 내서 신속한 선고를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바람과 예. 촉구를 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이용우 법률위원장께서 정말 명쾌하게 하나하나 다 이제 짚어주시고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래 조금은 안심 또 하면서 하지만 조마조마하게 또 버티고 함께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